테크놀로지와 마케팅이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시고 댓글 뭐 엄청 많이 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 제가 보여드리는 게 기대에 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광고가 예술인가요? 광고가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번쩍 드세요. 두 분? 광고는 예술적인 호기심과 감성에서부터 사람들이, 소비자가, 우리 고객이 사용하고 이걸 설득할 수 있을 것까지 다 다뤄야 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사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다 라고 하면은 그건 도대체 크리에이티브예요? 테크놀로지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디 하나에 방점을 두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뭐다, 뭘까라는 것 때문에 그거 들으러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마켓이랑 브랜드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마켓이랑 브랜드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소비자가 쓰죠, 고객이.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는 기술을 써야지 되는 거죠. 무조건 좋은 기술, 무조건 막 최신 기술 아니고요. 무조건 돈 안 드는 기술도 아니고요. 최적의 기술을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는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 늘 쓰는 구글, 페이스북, 웹,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거를 플랫폼 인프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간단하게 이 미들웨어는 이제 API나 태깅하는 거나 라이크하는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기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접점해서 우리가 하는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받고 접하고 경험하고 하는 컨텐츠나 서비스들을 만드는 영역이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영역이고요. 저희가 주로 제작하는 영역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하던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그럼 다른 영역들이랑 같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가 작용을 하는 걸까 한번 볼게요.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가 브리핑 주면 저희 이제 에이전시 마케팅 솔루션 회사에서 환경 분석, 소비자 분석, 마켓 분석 하고요. 그리고 매체 전략, 마케팅 전략, 크리에이티브 안 짜고 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안을 짜고 프로모션 준비 실행하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세로로 된 요 매체 전략, 마케팅 전략, 크리에이티브 안이 예전처럼 다 이렇게 분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같이 작용을 해서 캠페인 아이디어든 마케팅 아이디어든 프로덕트 아이디어든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이런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사례로 이걸 보여드릴 건데요. 센서랑 인터랙션을 사용한 예, 그리고 두 번째 프로덕트 자체를 제작을 한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미디어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네 번째 제일 중요하게 어떻게 우리 생활의 오프라인 서비스랑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센싱이랑 인터랙션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소비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행동을 내가 표현을 해야지 이제 기존에는 알았는데요. 소비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센싱하고 이러하여금 이제 인풋을 받아서 이러하여금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고객 경험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가 지금 주요. 첫 번째는 골전도 기술이라는 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군사용으로 예전에 이용을 했던 오래된 기술이에요. 근데 마케팅 세계로 나오게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센싱에서 인터랙션 하는 예로 포토부스에 들어가서 스티커 사진 찍듯이 찍으면 3D 스캐닝으로 스캔을 해서 내 사진을 가지고 저 36배, 35배 정도 되는 스케일의 입체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의 속도를 디텍트해서요. 빨리 달리면은 광고 문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달릴 때는 2줄, 그리고 정말 막혀 있을 때는 여러 말들을 다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매체는 그대로인데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을 뭐 기존의 스피드 센서랑 네트워크 연동해서 별다른 거 없이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하는데 제품을 만들어? 라는 거는 예전에는 좀 생소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품을 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하지? 라는 거. 근데 새로운 기능의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 소비자한테는 식상한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경험들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써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보는 게 아니라 써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첫 번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레오라는 이제 100년 넘은 기업이 있어요. 네, 오레오가 되게 전통적인 기업이기는 한데 이런 혁신적인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적층식 방식으로 오레오 쿠키를 내가 메뉴를 이렇게 짜는 대로 만들어주는 밴딩 머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컨퍼런스에서 저 밴딩 머신 3개를 설치를 해놓고 거의 그 줄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활용한 또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꼭 현란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스캐닝과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해줬다라는 그 캠페인에 있어서의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이거는 좀 재밌어요. 물을 많이 마셔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이전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고 영역의 확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 뭐 큰 제품은 아니지만 작은 아이디어가 광고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마이어라는 베이컨 브랜드인데요. 여기에서 저런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과 바깥에 장착을 하는 장치가 같이 연동이 돼서 알람이 울리면 소리 대신에 베이컨 향기가 나면서 이렇게 연기가 분사되는 베이컨을 구울 때처럼 그런 장치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35불에 팔았는데 정말 성황리에 팔려서 다시 찍어내고 뭐 리필들도 5불씩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회사가 사실은 어떤 탑마인드로 베이컨 하면 오스카 마이어 뭐 등등 저거 보면 또 베이컨 먹고 싶고 저거 맡으면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험을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요. 액세서리를 팔아서 돈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역시나 되게 노출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광고 캠페인으로의 역할도 했지만 광고 영역을 넓혀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미디어의 활용. 기존 미디어가 뭐죠? 기존에 있는 내가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되는 마케팅 플랫폼, 인프라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유니세프의 프로젝트,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음식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의 습성을 관찰을 했어요.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릴 때 그 음식 사진을 라이크를 하게 했어요. 팔로우를 하게 했어요. 그럼 갑자기 100명이 내 사진 포스팅을 라이크하면 누가 했는지 들여다보겠죠. 그럼 들여다보면 거기에 모바일 웹 링크가 있고요. 가서 100불짜리, 200불짜리, 뭐 50불짜리 식사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웹페이지로 링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요. 먹고, 웃고, 떠들고, 놀고. 사람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광고가 없어도, 테크놀로지가 없어도 하고 있던 활동들을 연장선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테크놀로지예요. 왜냐하면 잡지는 정말 전통적인 광고죠. 근데 잡지가 해리포터의 그 신문처럼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 달에 와이어드 매거진에 저 잡지가 게재가 됐었고요. 광고면이. 다른 종이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한 1.5배 정도? 그래서 여기 해체한 게 나올 텐데 뒷면에 터치 센서랑 전도 회로랑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조명, LED 조명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얇은 패널로 해서 붙어 있어요. Pay for laugh. 웃으면 돈을 내야 되는. 웃는 거는 디지털이 아니죠. 근데 더 잘 웃을 수 있고 더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가 얼굴 인식 시스템은 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결합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물리 시간, 자연 시간에 배웠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습도에 따라서 또 색깔이 달라지는 잉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제습기가 들어왔으니까 제습기 자체가 공기 중에 60도 정도의 습도가 이제 포함이 되면 곰돌이가 보라색으로 변하게 해서 제습기를 켜주세요 하는 띠을 잡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TV나 뭐 버스 쉘터나 이런 데로 가게 됐습니다. 쟤는 문고리예요. 그래서 문고리에다가 걸어 놓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사례를 빨리빨리 막 넘어갔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좀 남아있어요. 사실은 광고가 이제는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써보게 하고 사람들은 들어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거가 이제 너무 복잡한 그 채널이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직접 써보는 거가 더 인게이징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제 광고에서 사람들도 많이 변하겠죠. 옛날 직종처럼 A나 AP 또 프로듀서, 아트 디렉터, 카피라이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 매드맨 시절에 뭐 A 엄청난 뭐 이런 것들이랑 지금 굉장히 많이 양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라스베리파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광고회사 사람들이 코딩을 하고 광고회사 사람들이 프로덕트를 만들고 또 뭐 클라이언트가 브리프를 내려주는 것들에 대한 대행을 넘어서서 같이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협업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에이전시들은 이미 한 뭐 2008년부터 시작한 회사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런 니즈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를 완전 핫한 직업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나는 맨날 쓰던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요. 또 뭐 또 변하는 거 없어? 라고 새로운 거를 계속 또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일관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매스로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광고가 아니라 다 필요한 사람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광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소비자나 어떤 그 경험에 처한 그 경험에 따라서 써야 되는 기술들 어떻게 적확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랑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그 운용하는 카테고리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다른 카테고리 5번째, 6번째 계속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30분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다르게 또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